희수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카톡 가능해? 무슨 일인데? 넌 앞으로 나랑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뭐 결혼이라든지. 결혼? 그거 설마 프로포즈야?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내가 만약 지금 프로포즈 한다면 넌 어떨 것 같아? 기뻐? 당연히 기쁘지. 그럼 혹시 결혼하면서 일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왜? 실은 조만간 본가로 돌아가야 되거든. 우리 집안이 장사하는 집안인 건 알지? 뭐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고 전에 그랬었잖아. 그 회사를 곧 내가 물려받아야 되거든. 만약 결혼하게 되면 일 그만두고 내 고향으로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아니, 잠깐만. 그 회사는 니네 형이 이어받는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긴 한데 실은 형이 어떤 여자랑 눈이 맞아서 도망가는 바람에 대신 내가 이어받게 된 거야. 그건 거절 못하는 거야? 넌 가업 이어받고 싶지 않은 거 아니야?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이어받을 사람도 없고 나는 항상 회사를 이어받을 형을 부러워했었어. 그니까 절대 싫지는 않아. 그래, 무리하는 게 아니라면 그건 다행이긴 한데 내 일까지 그만두고 가야 된다니. 별로 안 내키는 거야? 우리 본가로 가는 거. 아니, 싫은 건 아닌데 난 지금 하는 일을 학창시절 때부터 꿈꿔왔고 지금도 즐겁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두는 게 좀 그래. 그렇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냥 우리 헤어지자. 뭐? 헤어지다니. 네가 일을 그만두고 나를 따라오지 못하겠다는데 헤어지는 거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어? 그니까 그냥 잊지 마자. 이렇게 쉽게? 우리 6년씩이나 사귄 사이잖아. 어차피 넌 나를 따라오지 않을 거잖아. 일을 그만두지 못하면 나랑 결혼도 못하잖아. 그럼 더 할 말도 없지 않아? 그래, 그렇긴 한데 뭔가 좀 기분이 그렇긴 하네. 그리고 네가 안 된다고 하면 빨리 다른 쪽에도 답장해줘야 된다고. 다른 쪽이라니? 나 저번 주에 잠깐 본가 다녀왔잖아. 그때 부모님이 선을 보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만나게 된 여자가 있어. 뭐? 선을 봤다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건 그냥 바람 아니야? 아니, 바람은 아니지. 아직 사귄 것도 아닌데 뭘. 그냥 몇 번 정도 밥 먹고 논 게 다야. 근데 그 여자는 내가 마음에 든다고 진지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안 되면 다른 여자랑 결혼하겠다니 대체 무슨 논리야? 그럼 난 뭐 보험이다 이거야? 지금 나 가지고 노는 거니? 가지고 놀다니. 걔는 그냥 부모님 거래처 외동딸인데 돈도 꽤 많아서 결혼하면 회사 이익에도 좋을 거란 말이야. 대리사위 비스무리한 거지. 그래서 부모님도 무조건 결혼하라고 하고 계시거든. 근데 난 너랑 사귀는 중이라서 계속 고민하고 있던 거라고. 걔도 너 못지않게 예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워. 뭐?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선을 보고 나아가서 선본 상대랑 여자친구를 놓고 저울질을 해? 난 그런 껍데기만 보고 만났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고. 화났어? 미안해. 넌 네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지? 됐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꺼져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진짜? 그래도 되겠어? 정말 미안해. 넌 분명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야. 행복해야 돼. 그래. 6년간 고마웠어. 잘 지내. 몇 년 후. 희수야, 오랜만이야. 잘 지내? 내 말 좀 들어줘. 진짜 다들 너무하다니까. 여자랑 눈 맞아서 집 나갔던 형이 갑자기 돌아오니까 부모님이 사장 자리를 형한테 준다는 거 있지? 심지어 형 부부랑 애랑 같이 살아야 되니까 나보고 나가라는 말까지 하더라고. 지금까지 사장이 되기 위해 공부도 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오면서 본가를 이끌어온 건 난데 말이야. 형이 오자마자 형만 오냐오냐 해주고 말이야. 진짜 너무하지 않냐? 희수야, 읽고 있는 거 맞지? 나 지금 일하는 중이야. 네 푸념을 왜 나한테 털어놓는 건데? 옛날에 사귀었을 때랑 똑같이 뻔뻔한 태도로 메시지를 보내고. 대체 뭐야? 우리 관계는 이미 예전에 끝났잖아. 그래, 뭐 네가 이제 내 여자친구는 아니지만 내 푸념 들어주는 것 정도는 괜찮잖아. 뭐? 내가 왜 들어줘야 되는 건데? 니네 부모님이랑 와이프한테 털어놓던가. 그래, 그렇긴 한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부모님은 지금 형 가족만 예뻐라하고 안 그래도 집안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이번엔 또 와이프가 예전부터 외도를 하고 있었는지 애만 데리고 상간남이 사는 곳으로 휙 가버렸어. 그래서 난 지금 본가에서 외롭게 있어. 어차피 사장은 형이 될 거니까 나는 거의 버려지는 분위기고. 진짜 너무하지 않아? 글쎄, 아무 생각도 없는데?
너네 집안 사정 하나도 안 궁금해. 아, 그래서 말인데 나 와이프랑 이혼할까 생각 중이거든. 역시 돈 많은 여자는 귀가 쎄서 나랑은 잘 안 맞더라. 이혼하고 회사도 때려치우고 그냥 거기로 돌아갈까 싶어. 이제 가족들이랑은 완전히 연을 끊어버리려고. 그러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말인데 희수야, 우리 다시 만나지 않을래? 뭐? 부모님이 강제로 밀어붙여서 결혼하긴 했는데 역시 난 너를 못 잊겠더라고. 가업이고 나발이고 그냥 너랑 결혼할 걸 그랬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희수야, 우리 결혼하자. 난 이미 결혼했어. 애가 둘인데? 어? 내가 아직도 싱글일 거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나 본데. 우리가 헤어진 지 벌써 몇 년이나 지났는데. 난 이미 4년 전에 결혼했고 3살짜리랑 1살짜리 애기까지 있어. 말도 안 돼. 아니, 분명 나랑 결혼하면 기쁠 것 같다고 말했잖아. 근데 왜 안 기다려준 거야? 왜 다른 놈이랑 결혼했냐고. 그건 네가 본가로 돌아가서 결혼하기 전의 얘기잖아. 반대로 왜 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혼할 때까지 기다리라니. 무슨 내가 해바라기도 아니고. 애초에 너보다 좋은 남자 만나게 될 거라고 말했던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너였어. 아니, 그렇긴 한데 그래도 결혼했으면 했다고 말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결혼식에도 안 불러주고 말이야. 전 남친을 결혼식에 부르라고? 친구도 아닌데? 그래도 나는 너랑 다시 잘해볼 생각으로 와이프랑 본가 가족들까지 버리고 네가 있는 곳으로 갈 작정이었단 말이야. 너까지 나를 배신하겠다 이거야? 이제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서 살라는 건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네 맘대로 나한테 들러붙으려고 하지 좀 마. 소름 끼치니까. 왜 나만 이런 꼴을 봐야 되는 거냐고. 집 나갔다 돌아온 형한테 일자리도 빼앗기고 그렇게 의지해온 부모님도 나를 쫓아내려고 하고 와이프는 애 데리고 다른 남자한테 가버리고 넌 결혼까지 했다고 그러고 뭐냐고 대체. 그 불만을 나한테 털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있어? 집안 사정이 그렇게 된 건 딱하긴 한데 가업 얘기도 미리 안 하고 직전까지 입 다물고 있던 것도 말 한마디 없이 선보고 환승한 것도 본가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도 다 너잖아. 그럼 남 탓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하란 말이야. 사장이 못 되는 게 불만이면 부모님이랑 형한테 얘기를 하면 그만인 거고 와이프랑 이혼하고 싶으면 재판이라도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난 그렇게 못해. 왜 나한테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가족들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는데? 나랑 헤어질 때는 그렇게 칼같이 잘났으면서. 그때는 아직 어렸잖아. 지금은 그런 모험은 함부로 못하지. 어쩌면 형이 다시 집을 나갈지도 모르고. 알겠어. 이제 그만해. 여기서 이러고 있어봐야 그저 시간 낭비야. 나 바쁘니까 이만 핸드폰 끈다. 그리고 차단할 거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뭐? 아니 왜? 친구도 아닌데 우유부단한 남자나 상대하고 있을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거든? 남은 칼같이 자르는 주제. 지가 버려질 때는 덜덜 떨고 아주 난리도 아니네. 진짜 꼴불견이다 그거. 왜?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좀 알아서 해결하든가 해. 진짜 짜증나게 구네. 내가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너같이 지 생각만 하는 놈이랑 결혼 안 한 게 참 다행이라고. 그럼 안녕. 아니 잠깐만, 희수야! 그 후 결국 명수는 아내와 별거 중인 채로 이혼도 못하고 회사도 못 그만두고 일개 평사원으로서 형을 서포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형은 사장이 되자마자 회사 명의의 빚을 지고 그 돈을 들고 튀었다고 합니다. 급한 대로 명수가 사장이 되긴 했지만 부채도 못 갚고 은행도 돌아서고 사원들도 도망가고 아내한테도 이혼당하고 부모님까지 야반도주를 하는 바람에 완전히 버림받은 신세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가족들에게 휘둘려 가엾긴 하지만 결국 자업자득이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 아들과 딸아이를 이제야 결혼시킨 50대 여자입니다. 압이 없는 자식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며 노력을 했지만 부족한 것이 많았던지라 애들도 부단히 엄마의 속을 썩였는데요. 그나마 누나인 딸아이는 비교적 일찍 철이 들었지만 동생인 아들은 오랫동안 철이 들지 않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를 데리고 와 결혼하겠다 할 때는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저렇게까지 미울 수 있나 싶을 정도였죠. 다행히도 며느리로 인해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이후로는 엄마의 고생과 마음을 알겠다며 철이 든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철부지 아들을 철들게 만든 막장 며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너 꼭 그 애랑 결혼을 해야겠니? 상견례 자리에서 무슨 술집 여자처럼 입고 온 애를 내가 인정하란 말이냐? 미진이 옷차림으로 지적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얘기를 왜 상견례 자리에서 굳이 또 꺼냈어? 그전에는 별말도 없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건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싫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야. 내가 너 행복해지는 걸 왜 반대하겠니? 네 누나 결혼하는 것도 내가 반대하디? 그러니까 엄마는 직업 번듯하고 엄마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야 자식이 행복해질 거라 생각이 든다 이거네. 직업도 없고 엄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결혼했을 때 무조건 불행해지는 거고, 어차피 미진이 집에서 주부하는 게 어릴 적부터 꿈이라고 그랬고 집안일도 아주 척척 잘한다고 그랬어. 최근에는 요리학원도 다니고 있고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는 건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간다고? 애 딸린 이혼녀라는 건 말이야. 네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조건이야. 남의 자식 키운다 생각하면 너 일하는 것도 힘들 거고 전 남편이랑도 애 때문에 계속 만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또다시 눈 맞을까 걱정은 안 되겠니? 무엇보다 이혼당할 정도로 성격 어딘가 모난 구석이 있지 않겠냐는 말이다. 당장 상견례 자리에서 헐벗은 차림으로 나온 것만 해도 정상은 아니지. 일단 이혼한 건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거라고 설명해줬지. 그러니까 전 남편이랑 가끔 만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눈 맞을까 그런 걱정은 하나도 할 필요 없어. 또 미진이 자식은 내 자식이기도 하니까 정말로 열심히 키울 거야. 기른 정이 낳은 정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하잖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제발 엄마가 듣고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만. 게다가 엄마가 말한 이혼당할 정도로 성격 모난 거 아니냐고 했지. 내가 그동안 지켜봐온 미진이는 전혀 그런 애 아니었으니까 나는 믿을 수 있어. 그리고 엄밀히 따지자면 엄마도 아빠랑 이혼했었던 거 아니야? 이혼했으니까 성격에 하자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 당장 엄마 얼굴에 침 뱉기인 거 몰라? 너 엄마가 그 문제로 너희한테 미안해하고 있는 거 알면서 어떻게 또 그 얘기를 꺼내? 엄마도 잘하려고 그랬던 거지. 너희한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어? 인영아, 철훈이는 왜 이렇게 철이 안 드는지 모르겠구나. 엄마 속을 너무 썩이는데 남은 평생 이럴까봐 걱정이야. 어쩜 돌아가신 네 아빠 닮아서 막말하는 버릇도 종종 보이는 것 같고. 엄마, 그래도 아빠랑 비교하는 건 너무했다. 매일같이 술, 담배에 폭력까지 휘두르던 사람이 아빠였는데. 내가 오죽 답답하면 이러겠니. 상견례 때 며느리 되래 꼴을 너도 봤잖니. 나 식당 하는 거 얼마 버냐는 둥. 돈 얘기만 주야장천 화제로 삼질 않나. 상대 집안 부모님 쪽도 좀 교양이 없고 말야. 엄마가 평소에 철훈이 많이 재촉하기는 했었잖아. 이제 30대니까 결혼 빨리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내가 결혼할 여자 데리고 오라 재촉했지. 술집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겠냐고. 그것도 애 딸린 이혼녀를 데리고 올 줄이야 알았겠어? 어휴, 내 속이 그래서 말이 아니다. 우리 엄마가 아들이랑 딸 문제에 많이 신경 써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그걸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가끔 난 엄마가 너무 옛날 일에 얽매여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엄마가 정말 못났던 게 맞다. 아무리 네 아빠 버릇 고친다고 이혼하고 친정 훌쩍 가버린 일이라지만 니들 학교 다니는 문제 신경 쓴답시고 두고 가는 게 아니었는데 허구한 날 네 아빠 술 담배에 도박까지 하면서 친정에서 돈 가져와라, 친구한테 돈 빌려와라, 사람을 시달리게 한다고 해도 너희를 너무 방치했어. 나도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 원망도 조금 했었는데 솔직히 이제는 다 이해해. 이해하지 마라. 한창 잘 먹고 지내야 할 나이에 너 영양실조로 죽을 뻔했었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미어진다. 철훈이는 또 어떻고? 내가 돈 끊었던 것 때문에 철훈이 왕따 당했다고 그거 다 엄마 때문이라고 서럽게 우는 거 보고 마음이 미어지더라.
철훈이 왕따 당한 거야. 걔 괴롭힌 애들이 나쁜 짓 한 거고. 돈 갖다 바치는 생활이 조금 더 단축된 것뿐이었고 언젠가는 그렇게 될 일이라고 여러 번 말했잖아. 철훈이도 언젠가는 엄마 탓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 알게 될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구나. 철훈이도 인형이 너처럼 철이 들어야 할 텐데. 나도 결혼하고 나서야 엄마가 얼마나 우리한테 헌신해준 사람인지 알게 됐잖아. 솔직히 결혼 전에 엄마한테 나도 막말했던 거 기억하면 이불 팡팡 걷어찰 때가 하루 이틀이 아냐. 이럴 때 네 아빠라도 있었으면 철훈이 결혼이라도 말릴 텐데 죽을 때는 100번 잘 됐다 생각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한 번쯤은 아쉬울 때가 있구나. 아빠야 뭐 철훈이한테는 잘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들아들하면서 철훈이만 부둥부둥하고 차별했던 사람이라서 난 안 좋은 기억밖에 없네. 엄마 심정이야 앞으로도 더 이해하게 될 것 같은데 아빠 심정은 내가 더 나이 먹어도 모를 것 같아. 딸아이의 위로 덕분에 아들로 인한 상처도 어느 정도 달랠 수가 있었는데요. 엄마로서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게 맞다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변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들의 힘든 시기에 지탱해주지 못했었던 엄마였던 것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으니 결혼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도 없다 생각했죠. 결국 결혼을 시키게 된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그간 모았던 돈으로 신혼집도 장만을 해주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생각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던 아들이었지만 그것이 착각임을 알게 된 것은 채 1년도 지나기 전이었습니다. 나 오늘 장 보러 가다가 며느라기랑 어떤 남자랑 모텔에 가는 거 보았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보고 뺨이라도 갈기려 했더니 대답이 걸작이더구나. 전 남편이랑 의논할 게 있다고 그러던데 이게 무슨 소리니? 의논을 왜 모텔에서 하고 앉았냐 이 말이다. 안 그래도 그이한테 다 설명한 일이에요. 미리부터 허락도 받은 일이고요.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얘기냐. 네가 저지른 건 불륜인데 뭔 허락을 받고 자시고가 있어? 엄마, 제발 좀 아무 때나 끼어들어서 엄마만 맞는 사람인 것처럼 목소리 높이지 마. 집사람한테 내가 허락해준 거 맞고 전 남편이랑도 내가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우리 그이가 쿨한 사람이라서 전 남편 만나는 건 잘 허락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 남편이 모텔 주인이니까 제가 거기 자주 가는 거지. 저희 둘 사이는 이미 끝이 났다니까요. 어머님이 오해하실 만한 장면인 건 알겠는데 볼 때마다 매번 카페에서 보고 그러면 괜히 돈만 낭비잖아요. 조용하겠다. 멀쩡히 남는 공간 내버려 둘 건 또 아니다 싶어서 그런 것뿐이라니까요. 다 큰 성인 남녀가 카페 갈 돈이 없어서 모텔에서 보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니? 차림새는 술집 여자처럼 입고 다니고 있던데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이 보고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제발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어머님, 술집 여자라는 얘기는 앞으로 다시는 하지 마세요. 듣기가 좀 많이 기분 나쁘네요. 맞아. 엄마가 말을 심하게 했어. 그리고 엄마가 유난을 떠는 거지 비상식적인 일이 아니라니까. 생각해봐, 엄마. 정말로 불륜 저지를 마음이었으면 대낮부터 그렇게 모텔에 딴 남자랑 들어갔겠어? 늦은 밤에 들어갔거나 엄마가 봐도 못 알아볼 정도로 모자 정도는 쓰고 들어갔겠지. 그게 오히려 집사람이 결백하다는 증거라니까. 아무리 결백이니 뭐니 해도 세상 사람들 보는 눈도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니. 내가 너 아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텐데 이러면 안 된다. 엄마가 너 신혼집도 장만해주고 좋은 건 늘 챙겨 먹이려고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놓고도 지 마누라만 싸고 돌아?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지금 아닌 건 아니라고 엄마한테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말할 때마다 무슨 아비 없는 자식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빠 나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잘 살고 계셨는데 자꾸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스트레스인 거 모르지? 엄마는 나랑 누나한테 솔직히 애정 준 적도 없잖아. 돈 벌어서 그냥 용돈이나 주면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취급했지. 안 그래? 네 아빠가 술 담배만 하고 집에서 놀고 먹는데 그럼 누구라도 일을 해야 할 거 아니냐. 낮밤 없이 일했더니 너는 아빠만 좋아하고 엄마는 무슨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하지 않았니?
실제로 엄마가 한 게 딱 그것밖에 없으니까. 엄만 내가 무슨 요리 좋아하는지도 모르지? 돼지고기 잔뜩 들어간 김치찌개 좋아하잖니. 너는 엄마가 뭐 좋아하는지 알고나 묻는 거냐? 갈치 잔뜩 들어간 찌개 좋아하지 않았나? 무슨 소리니? 나 어릴 적에 생선 먹다가 목에 가시 걸려서 안 먹은 지가 반 50이 넘는데.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냐? 너 정말 심하구나. 어머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야기의 핵심은 제가 결백하다는 거고 어머님이 애먼 사람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오해 사는 거 정말로 불쾌하네요. 제 차림이 좀 개방적이라서 안 그래도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 많은 편인데 어머님까지 이러시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술집 여자니 뭐니 그런 막말까지 하시고. 세상 사람 인식을 바꿀 수 없는 노릇이니 네가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옷차림을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니 오해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세상 사람 시선 의식하시는 분께서 그럼 왜 저랑 그 이 보금자리는 동네 남는 암호방으로 해주셨나요? 철훈이 너 며느리라는 애가 내 말에 대꾸하고 있는 거 보이니? 내가 신혼집 해주면서 예물이며 혼수 달라고도 안 했는데 이러는 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니? 엄마, 원래 제대로 못 해주면 해주고도 욕먹는 법이라잖아. 솔직히 나도 엄마한테 서운한 거 많은데 집사람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 내가 집 기왕하는 거 크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밖에 안 해줘? 누나는 나보다 훨씬 더 큰 집 살고 있는데? 설마 또 누나 쪽은 모아둔 돈이 이미 많았다느니 뭐니 그런 소리 할 거면 꺼내지도 마라. 나는 그런 거짓말 안 믿으니까. 기껏 신혼집을 장만해줬음에도 맡겨놓은 돈 내놓으라는 것처럼 뻔뻔하게 구는 며느리와 아들. 그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자식 교육을 잘못한 스스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백수의 한량인 남편을 대신해서 일을 열심히 했던 것이 이런 결과로 돌아왔나 싶어 참담한 심정이기도 했죠. 제 아들은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저를 돈 나오는 ATM 기계 정도로밖에 보지 않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엄마도 그 얘기를 듣고 참았어? 가서 뒤집어 엎어놓고 집을 빼앗아 버리든지 했었어야지. 올케랑 철훈이가 했다는 말 들으니까 내가 다 화나네. 늙은 몸으로 뭘 어떻게 하겠니. 그리고 철훈이한테 말하면 며느리 혼이라도 내는 신용은 할 줄 알았다. 걔 엄마 속 뒤집어지라고 일부러 더 그러는 거야. 틀림없어. 앞으로도 철훈이가 나를 용서 안 할 것 같아서 그게 진짜 걱정이구나. 전에도 말했다시피 엄마는 잘못한 거 없다니까? 막말로 엄마가 일하면서 돈 벌고 아빠한테는 다 뜯기고 얻어맞으면서 살았어야 하는 거야? 엄마도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걸 왜 자꾸 무기 삼는지 모르겠네. 잘난 용돈은 아빠한테 받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 그거 안 줘서 왕따 더 심하게 당하게 한 아빠는 탓 안 하고 왜 엄마 탓만 하냐고. 너가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속이 다 후련하구나. 아니, 엄마도 내가 하는 얘기에 속 후련해지고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 철훈이 막말로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아니라서 회사도 작은 곳이잖아. 그런데 올케는 전업주부 한답시고 집에만 있다며. 그래, 그래서 쪼달린다고 나한테 한 달 용돈만 80만 원 넘게 받아가고 있어. 엄마가 자꾸 그렇게 챙겨주니까 애새끼처럼 더 칭얼거리기만 하고 책임감이 안 생기는 거야. 지가 버는 돈으로 잘난 마누라 허영 충족시키는 거 한계가 있고 자기 분수가 어디까지구나 하는 걸 걔가 알아야 하지 않겠어? 정말 진지하게 조언하는 건데 엄마가 철훈이 챙겨주는 것부터 끊어야 해. 엄마 옛날에 미안한 일 때문에 다 큰 자식 챙겨주는 게 오히려 앞길 가로막는 일이라니까? 딸의 애정 어린 질책을 듣고 나니 제가 아들을 계속 아이로만 대해왔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꼬박꼬박 챙겨주는 것들이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니 고마운 줄도 모르던 아들에게 매달 지원하던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며 고마워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줄 때였죠. 앞으로 너한테 매달 주던 돈은 이제 없을 줄 알거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거 받고도 지금 쪼달려서 죽겠는데 이제 용돈을 안 준다니? 네 누나는 맞벌이하고 있어서 오히려 엄마한테 매달 용돈을 준다.
그런데 너는 30이 다 되어가는 나이인데도 오히려 엄마한테 용돈을 받고 있잖니. 아니,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용돈을 끊는 게 말이 돼? 주위를 둘러봐도 그런 사람들 하나 없더구나. 이제까지 말이 안 되는 걸 해왔다가 이제 말이 되는 쪽으로 바뀐 거라 생각해야지 어쩌겠니. 설마 집사람이 엄마한테 한 소리 한 것 때문에 꽁해서 이러는 거야? 솔직히 집사람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오해받아서 화가 나서 그랬던 거잖아. 엄마 속 좁은 사람도 아니면서 대체 왜 이래? 화 풀어라. 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화가 나서 그런 것도 아니다. 아무리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도 언제까지 싸고 돌 수는 없는 건데 내가 너를 품겠다고 너무 애를 쓰면서 살았던 것 같구나. 엄마가 언제 날 품고 살았어? 날 방치했으면 했지. 언제 싸고 돌았냐고. 이렇게 서로 얘기가 안 통하고 합의가 안 되는 것만 봐도 서로 생각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알겠지? 어차피 내가 반대하는 결혼 네가 알아서 잘해보겠다고 고집 부린 거잖니. 네 힘으로 네 마누라 책임져보고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알겠어? 지금도 나 충분히 힘들어, 엄마. 전 남편이라는 새끼가 자꾸 집사람 주위에서 맴돌면서 찝거려서 나도 미칠 것 같아. 쿨한 척하느라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데 자꾸 신경 쓰여서 돌아버릴 것 같다고. 그런데 엄마까지 나 힘들게 하는 거야? 엄마라면 당연히 나 도와주고 힘든 일 없도록 책임져줘야 하는 거잖아. 내가 이제까지 널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책임져 오며 살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도 좀 가지길 바란다. 나는 네 아빠 정신 차리게 한다고 이혼하고 친정에 가 있었던 거 제외하면 너희한테 미안한 일도 잘못한 일도 하나 없어. 아, 진짜 사람 미치게 하네. 엄마, 나 돌아버리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네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너 내 자식으로 인정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거라. 유일한 내 자식인 네 누나한테만 지원해주고 재산 줄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아들이 따지거나 말거나 저는 매달 해왔던 지원을 끊어버리고 식당 일에 더 매진을 했습니다. 장성한 아들이니 차라리 신경 끄자고 생각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차츰 그런 마음가짐에 익숙해지게 되더군요. 덕분에 식당의 매출도 더 오르게 되고 건강도 더 좋아지는 등 제게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최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독일로 조만간 이민 가게 될 것 같아요. 독일로 이민? 뜬금없이 독일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니? 독일에 큰아버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정착하는 거 도와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여기보다 살기도 편할 것 같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요. 솔직히 해외여행 돈 들여서라도 하는데 이민 가면 하루하루가 이득일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살아온 터전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법이다. 여기 철훈이가 살면서 만나온 친구들이며 가족이며 다 있는데 너 따라 독일로 간다고? 걔도 이거 동의는 한 얘기니? 아니면 네가 그냥 지르고 보는 거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머님이 먼저 철훈 씨 버린 거나 다름없으니까 신경 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자식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철훈이를 생각해서 모질게 말을 한 것뿐인데 그걸 갖고 그렇게 막말을 하니? 생각은 하고 말을 내뱉는 거냐? 참아주니까 시험이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요즘 식당 일만 열심히 한다고 형님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돈 모아서 어디다 쓰시려고요? 철훈 씨 다달이 챙겨주시는 돈이 없으니까 이민을 고려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철훈이한테 연락하라고 해라. 내가 걔 목소리 들으면서 직접 얘기해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너 통해서 전하는 것도 이상하고 걔가 동의했다는 것도 이상하구나. 어머님이랑 얘기하면 마음 흔들릴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거예요. 끝으로 어머님한테 계속하고 싶었던 말 하나만 할게요. 자식이라는 건 말이죠. 낳았다고 다 자식이 아니에요. 바람 피우던 제 전남편도 지금까지 애 잘 지내냐, 돈 필요하냐 물으면서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님은 철훈 씨 어릴 때 왕따 당하게 만든 사건 원흉이면서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런 거다. 궁하게 지내면서
돈 직접 벌어보고 내 심정 느껴보라 그런 거란 말이다. 그깟 80만 원 가지고 얼마나 형편에 보탬이 된다고 느끼고 자시고 할 일이 있을까요? 그래, 네가 무슨 수작을 벌이려는지 알겠구나. 뜬금없이 독일 유학이니 뭐니 하면서 철훈이 빌미로 돈 뜯어내고 싶은 거겠지. 내 말이 틀리니? 저요. 이래봬도 전 남편이 모텔 사장이었어서 사장 마누라였어요. 씀씀이 어지간한 부잣집 딸처럼 하고도 모자람 없이 지내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제가 어머님이 주시는 푼돈 때문에 이런 연극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을 너무 얕게 보신다. 제가 옷은 얇게 입어도 심지는 굵은 사람이에요, 어머님. 말은 번드르르 하지만 네가 일 안 하고 사치 부리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잘 들어 알고 있었다. 위자료야 제법 받았겠지만 벌진 않고 써대기만 하고 있으니 감당이 되겠니?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남편 외국 가서 영영 안 볼 거 아니시면 생각 고쳐먹으세요. 돈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 태도 때문에 저희가 이민 가려 한다는 것만 명심하시고요. 아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각오는 며느리의 협박 때문에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력 때문에 자식을 버린 어미라는 죄책감과 영영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새벽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을 지경이었죠. 그런 제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제게 용기를 불어넣어준 딸뿐이었습니다. 엄마,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해. 내가 볼 때는 올케 그 여우 같은 게 수 쓰는 게 100% 확실하거든. 그러다가 정말로 외국으로 가버리면 어떡하니? 이민은 뭐 쉽게 갈 수나 있나? 보나마나 엄마가 추궁하면 거짓말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올케가 대신 나선 거야. 옛날부터 철훈이 거짓말 잘 못했었잖아. 네가 그렇다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는구나. 그리고 올케가 최근에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말한 적도 있었어. 말로는 어디 투자한다고 하면서 금방 돌려줄 거라고 했었는데 생활이 궁핍해지니까 그렇게 둘러댄 게 빼박이겠더라고. 일단 돈 부족하긴 해서 못 빌려준다고 말해놨고 엄마가 요즘 돈 많이 번다고 말해놨어. 나한테 말하는 거 보면 딱히 돈이 궁하지 않은 모양이던데. 센 척해도 지금쯤 엄청 똥줄 타고 있을 거야. 엄마가 나한테 조만간 집도 해줄 거라고 뻥 쳤는데도 다 믿는 눈치더라. 어쨌거나 철훈이 외국 간다는 거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안심해. 이대로 신경을 안 쓰고 살고 싶다만 애가 힘들 때 방치하는 게 되어버릴까봐 그게 걱정이구나. 요즘은 좀 극복했다 싶더니 또 이러네. 엄마, 용기를 가지고 제발 이대로만 지내자. 설령 철훈이가 외국 간다고 한들 영영 못 보는 것도 아니잖아. 힘들면 돌아올 게 뻔하고 거기서 잘 지내면 철드는 거라고 생각해. 그게 말처럼 되겠니? 외국은 치안도 안 좋다던데. 안 좋은 일이라도 당할까봐 걱정이다, 정말. 엄마는 걱정이 너무 많아. 이대로면 충분하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 그리고 철훈이도 어쩌면 조만간 엄마가 고생해왔던 거 인정할 수도 있어. 그게 무슨 소리니? 철훈이 요새 연락도 안 받는데. 요즘 올케랑 사이가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 전 남편이 자꾸 찾아오는 것도 거슬린다고 그러고 나한테 토로하더라. 솔직히 이혼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남남처럼 지내잖아. 그런데 무슨 모텔에도 같이 들어가면서 살갑게 지내니까 철훈이가 화를 냈나 봐. 화를 안 내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지. 그래서? 그랬더니 도리어 쿨하지 못하다면서 찌질하다고 욕하고 한바탕 했다지 뭐야. 어쨌거나 엄마 조금만 기다려봐. 힘들더라도 괜히 도와줬다가는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거 잊지 말고.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식당이라면서 평소처럼 지내고 있지. 너야말로 어떻게 지내니? 죽었다 살았다 소식은 들려줘야 할 거 아니냐. 어떻게 된 애가 연락을 해도 안 받고 소식 한 번을 안 전해오니. 솔직히 엄마 말 듣고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었거든. 그런데 내가 돈 벌고 내가 번 돈으로 집에서 노는 마누라 부양해보니까 느껴지는 게 다르더라. 나는 당장 10,000원이 부족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아껴야 하는데 지는 전 남편이랑 모텔에서 닭발 먹는다고 하니까 화가 치밀더라고. 그냥 내가 엄마한테 다 잘못했던 것 같아. 아빠랑 엄마랑 다툴 때 엄마 편 들어주지도 못하고
아빠가 무섭다고 늘 엄마한테 틱틱거리기만 했었지. 세상에, 너 인영이가 대신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니? 살다 보니 철훈이 너한테서 이런 얘기를 다 듣는구나. 내가 솔직하지 못하긴 해도 거짓말은 안 하잖아. 아니, 못하잖아. 엄마한테 이제까지 잘못한 거 내가 꼭 갚으려고 할게. 집사람이랑은 내일 당장이라도 이혼할 거야. 내 인생만이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라도 꼭 그래야겠어. 죽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 보니 아들에게서 정말이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꼴 보기 싫고 뻔뻔하던 며느리와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겠다 싶었죠. 그런데 꼴 보기 싫은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어머님, 저 솔직히 어머님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남편 위해서 힘든 결단 내린 것도 알고 있고요. 네가 갑자기 왜 안 하던 칭찬을 다 하고 그러니? 제 스타일 아시죠? 괜히 빙빙 돌리지 않을게요. 요즘 식당 일 열심히 하고 계시고 형님한테 들어보니 돈도 많이 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형님한테 막 집도 장만해주고 그럴 거라던데 저도 어머님 재산 좀 받을까 하고요. 며느리도 딸이잖아요, 어머님. 아니, 엄마, 응? 앞으로 내가 잘할게. 말이 횡설수설인 거 보니 네 잘난 전 남편이랑 술이라도 처마셨니? 그리고 네가 왜 내 며느리냐? 우라들이 너랑 이혼한다던데? 뭐요? 남편이 저랑 이혼을 한다니 그게 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랑 결혼할 때 절대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그 일하고요. 거짓말하지 말고 돈이나 주세요. 안 그럼 남편 영영 못 보는 수 있으니까. 전 남편이랑 모텔에 아무렇지 않게 가고 써대기는 펑펑 써대는 너 같은 기생충년을 누가 좋아하겠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기생충? 왜? 술집 여자라고 불러주리. 네 평소 차림새를 생각하면 그게 더 어울리긴 하겠구나. 당신 말 다 했어? 진짜 아들 당신한테서 떼어내줘야 정신을 차리지? 한 번만 술집 여자라고 더 해봤단 봐. 그땐 시어머니 대접이고 뭐고 없어. 어디 마음대로 해보렴. 아들이 술집 여자 따라 퍽이나 독일에 간다 하겠다. 야, 술집 여자라고 하지 말라고. 나 열받아 뒤집어지는 꼴 보려고 그래? 술집 여자라는 말에 발광하던 며느리는 아들이 자신과 함께 독일에 갈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감행하기로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들도 알게 되었다며 들려준 이야기로는 며느리가 정말로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가 맞았고 며느리의 전 남편에게 술집 여자라는 이유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 그 말을 제일 싫어했다더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저나 아들에게 했던 막장스러운 말과 행동이 이해가는 것은 아니었지만요. 갖은 막말에 패악을 부리던 며느리, 결국 아들만이 아니라 살들이 지내던 전 남편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틀어져 돈도 없이 홀로 애를 키우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게 되었다는 걸 아들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와 함께 지내며 그간 미뤄왔던 효도를 하겠다면서 다달이 제게 용돈도 챙겨주고 집안일도 하는 등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완전히 잃은 자식 취급하던 아들이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니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아들이 변해버릴까봐 불안하기도 하네요. 이 행복이 언제까지나 지속되길 바라봅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셋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집안에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모든 일의 발단은 저희 집안의 첫째 며느리인 형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 약 올라서 죽으라고 저딴 동영상을 올려? 저딴 동영상이라니요? 오늘 셋째가 처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말해서 그거 보시라고 단톡방에 올린 거예요. 그걸 변명이라고 해?
동서가 무슨 의도로 그걸 올렸는지 내가 모를 줄 알고? 나한테는 없는 아이가 니네한테는 셋이나 있다고 자랑질 하려고 올린 거잖아. 제가 그동안 단톡방에 아이들 사진이나 동영상 안 올렸던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이 셋째 말하는 거 보고 싶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만 사람이고 나는 인간도 아니라는 거지? 내가 본다고 생각했으면 올리지 말았어야지. 네 새끼 말하는 거 누가 궁금해한다고 동영상을 단톡방에 질질 풀고 다녀? 알겠어요. 그럼 가족 단톡방에는 아이 사진 안 올리는 걸로 합의 보죠. 설령 형님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요. 너네만 안 올리면 돼. 내가 뭘 올리던지 동서가 무슨 상관이야? 그동안 형님 눈치 보느라 해야 하는 말도 맘대로 못하고 저희 집 애들 동영상은 어머님, 아버님께 보여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저희 애들한테 정이 없으신 것 같고 공평하게 하시죠. 저도 안 올릴 테니까 형님도 앞으로 아이가 생기더라도 안 올리시는 걸로. 그래, 올리지 마. 아무도 올리지 마. 오랜 난임으로 고생하던 형님은 나이 41살에 드디어 기다리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의 경사였죠. 저도 평소 형님과 사이가 안 좋았던 건 뒤로 하고 순수하게 축하해드렸는데 형님의 행동은 정말 가관이더군요. 저한테는 못 올리게 했던 아이들 사진과 동영상을 형님은 10분에 한 번꼴로 가족 단톡방에 올리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너 왜 혜준이 돌잔치에 안 와? 너 신보가 그렇게 생겨먹어서야 되겠니? 큰애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얻은 아들이라서 우리가 잘 챙겨준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질투가 났니? 네? 돌잔치라뇨? 저는 그런 말 들은 적 없어요. 무슨 소리야? 큰애가 분명히 너한테 전달했다던데 한성이는 출장 가서 못 온다고 치고 너라도 와야 할 거 아냐? 저는 정말 금시초문이에요. 혜준이 돌잔치에 제가 왜 일부러 빠지겠어요. 이유야 아주 많지. 너는 줄줄이 딸만 셋을 낳았는데 큰애는 좀 늦기는 했어도 한 번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질투난 거 아니니? 사람들이 너 안 온 거 알고서 뒤에서 얼마나 수근거렸는지 내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 형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오늘 혜준이 돌잔치인데 저만 쏙 빼놓으셨어요? 무슨 말이야, 동서. 나는 분명히 동서한테 톡도 하고 집으로 초대장도 보냈는걸? 저희 집에 온 초대장 없고요. 톡도 온 게 없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초대장은 우체국 아저씨가 빠뜨렸을 수도 있고 톡은 신호가 불안정해서 전송이 안 됐나 보지. 나는 분명히 초대했고 동서가 안 온 건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냥 보내고 말 게 아니라 저한테 확인을 하셨어야죠. 오늘 돌잔치에 불참한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곤란해졌는지 알기나 하세요? 동서가 평소에 날 싫어하니까 답이 없는 줄 알았지. 동서는 내가 가족 단톡방에서 뭐라고 해도 아예 답이 없잖아. 나는 동서가 가끔 단톡방 나간 줄 알고 멤버 확인해 본다니까. 그거야 형님이 아이 사진을 과하게 보내시니까 그렇죠. 저한테는 저희 아이 사진 보내지 말라고 해놓으시고선 형님네 아이 사진은 왜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보내달라고 하도 성화여서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동선에는 딸만 셋이라 영 실속이 없다고 하시잖아. 우리 혜준이야말로 진짜 친손자라고 하시면서 너무너무 예뻐하시는데 내가 별도리가 있어? 사진이라도 자주 보내드려야지. 형님, 지금 저랑 어머님 사이 이간질 하시는 거예요? 이간질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동서는 나랑 어머님 사이에 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동안 아이 많다는 이유로 관심 조금 받았겠지만 이제는 끝이야. 우리 혜준이가 우리 집안의 주인공이거든. 형님의 말대로 온 집안의 관심은 형님의 아들인 혜준이에게로 쏠렸습니다. 사실 그래도 전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관심을 필요로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혜야, 이 동영상 좀 봐봐. 얘가 정말로 문제가 있는 아이 같아?
네가 아동 치료 쪽 전문가라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글쎄, 자세한 건 직접 봐야 알겠지만 내 눈에는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누구 애기인데 그래? 우리 형님 아들인데 말야. 형님 말로는 얘한테 발달상 문제가 있다고. 지금부터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난리잖아. 지금 놀이치료센터, 언어치료센터, 무슨 센터에서 4군데나 다니고 있어. 센터를 4군데가 다닐 정도로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판단할 문제니까 예진이 네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지 않아? 네 말이 맞아.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어. 형님은 자기 애가 센터를 4곳이나 다닌다면서 맨날 우는 소리 불쌍한 척을 하고, 시부모님들은 형님이랑 친손자 불쌍하다면서 그 센터 비용을 다 내주고 계시다니까. 어머머, 그 센터 비용만 해도 꽤 될 텐데.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애 셋 낳고 사는 동안 우리 시부모님이 뭐 해준 게 없거든. 솔직히 내가 좋아서 낳은 거니까 나도 바란 건 없었어. 근데 안 해줄 거면 똑같이 안 해주는 게 맞지 않니? 그렇지. 며느리가 둘인데 누구한테만 해주고 누구한테는 안 해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시부모님들은 말야. 형님이 아들 낳자마자 병원비, 조리원 비용 싹 다 해주시고 옷이며 장난감 전부 백화점에서 사다 바치시더라. 최근에는 걔가 다니는 센터 비용까지 내주신다는 거 듣고 내가 정말 어이가 없었어. 네가 많이 서운했겠다. 내가 관심을 끊어야겠지. 이러다가 나만 스트레스 받고 나만 힘든 거니까. 저는 그렇게 형님네와 관련된 일에 관심을 일체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연한 기회에 형님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형님, 지금 어디세요? 나 지금 센터. 혜준이 놀이치료 받으러 왔어. 아, 놀이치료센터에 와 계시는구나. 그것도 어머님이 비용 다 대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 왜? 안 입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혜준이 치료 잘 받고 있나 궁금해서요. 혹시 그 센터 이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제 친구가 그쪽 전문가인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동서는 내일의 관심 꺼. 혜준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형님이 혜준이 놀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한 바로 그 시각, 형님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날부터 저희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 막내를 들쳐업고 형님 뒤를 밟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명절이 다가왔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길을 걷다가 넘어지셔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역시 우리 큰애 음식 솜씨가 짱이구나. 어쩜 이렇게 반찬 하나하나가 다 정갈하니. 음식은 다 정성이라고 하잖아요. 어머님을 생각하는 제 마음이 담긴 거니까 맛있는 거죠. 둘째, 너는 어째 이 시어머니가 입원을 했다는데도 코빼기도 안 보이니? 정말 죄송해요. 그치만 저희 둘째가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제가 거기 붙들려 있어요. 어머님 병원도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입원한 이유가 뭐라고 했더라? 갑작스러운 알러지 반응이에요. 검사를 여러 번 했는데도 아직 정확한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그러게 별 볼 일 없는 여자애를 셋씩이나 낳아대니 그렇게 애들 몸이 약하지. 쯧쯧. 네? 나처럼 하나 낳아서 잘 키울 생각을 해야지 말야. 케어도 안 될 정도로 줄줄이 낳아놓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보살필 정신도 없을 정도로 바쁜 게 말이 돼? 그거 아주 애새끼가 아니라 짐덩어리네. 짐덩어리야. 형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너희 형님이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화를 내니? 너네들 딸 줄줄이 낳을 때부터 알아봤어. 둘째 낳고 못 낳게 했었어야 하는데 기어이 셋째까지. 아이고, 저 군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우리 아들 고생할 거 생각하면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어머님, 됐고, 이제 곧 명절인데 내가 입원해 있는 처지니까 둘째 네가 차례 준비하거라. 조상님에 대한 예의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에게까지 막말을 하는 형님과 시어머니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형님, 차례 음식 한두 가지만 해서 보내주세요. 형님,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으시다니까 저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어머님이 동서한테 시켰는데 왜 나한테 그래? 귀찮겠으리. 제가 전반적으로 준비할 테지만 형님께서도 한두 가지 정도는 해서 보내시는 게 이 집안 며느리 된 도리 아닐까요? 형님이 그런 걸 귀찮게 생각하시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그게 그렇게 귀찮으세요? 아, 알았어. 동서 은근히 사람 피곤하게 한다. 어머님 앞에서만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손윗사람을 막 부려먹네. 가식 덩어리. 네,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럼 음식해서 저희 집으로 보내주세요. 명절이 다가오자 음식이 담긴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형님이 한 음식들이 들어있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먹기가 싫을 정도로 성의가 없어 보였습니다. 맛도 처참했고요. 저는 그 음식을 소량으로 포장하여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 퀵으로 보냈습니다. 나한테 보낸 퀵 받았다. 이게 다 뭐냐? 차례 음식이에요. 입원해 계시더라도 드실 건 드셔야죠. 한번 맛 좀 보세요. 둘째야, 너 이걸 제사 음식이라고 만든 거냐? 너 요리 솜씨가 그게 뭐냐? 조상님이 네 음식 먹고 천벌 내리시겠다. 어머, 그렇게 맛이 별로예요? 네가 첫째 밥만 닮아봐라. 내가 널 구박할 이유가 있나? 첫째가 한 음식들은 전부 다 맛있는데 너는 이딴 걸 음식이라고 만들고 있으니 기도 안 차는구나. 이딴 건 음식물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라. 그거 첫째 형님이 한 건데요. 뭐? 형님이 어머님께 갖다 바친 반찬들, 그거 직접 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앞에서 자랑질 하려고 백화점에서 반찬 사다가 자기가 한 것처럼 포장해서 보낸 것뿐이라고요. 너는 이제 하다 나랑 첫째 사이를 이간질까지 하려고 그래. 나는 네가 한 말 절대 못 믿어. 딸 셋 낳은 둘째 며느리가 아들 낳은 첫째 며느리한테 앙심을 품으면 무슨 거짓말을 못해? 그럼 이건 어떠세요? 형님 아들 치료센터 다니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님한테 돈 받아서 자기 옷 쇼핑하고 다니는 인간이 바로 형님이라고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제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실이에요. 지금이라도 형님한테 센터 다니는 비용 영수증 내놓으라고 해보세요. 꿀먹은 벙어리가 될걸요? 어머님한테 현금으로 받아서 전부 자기 사치하는 비용으로 펑펑 써버렸으니까요. 착하고 천사 같은 우리 첫째가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해? 착하고 천사 같은 게 아니라 그런 척을 한 거죠. 형님은 교묘하고 악랄한 사람이에요. 일부러 저 욕먹이려고 돌잔치에도 초대 안 하고 어머님한테 돈 뜯어내려고 자기 자식까지 이용하는 사람이라고요. 제사 음식도 어머님이 안 계시면 이따위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형님 음식 솜씨? 그런 거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 첫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형님도 밉지만 어머님한테도 서운해요. 제가 딸 셋 낳고 어머님께 뭐 도움 바란 게 있나요? 전부 제 손으로 아이 키우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저랑 아이들을 못마땅해 하세요? 오직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미워하신 거면 저는 어머님 사상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게 말이다. 아무래도 첫째는 좀 짠한 게 있잖니. 난임으로 고생한 것도 있고 아들 하나 낳아서 저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 내가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구나. 제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첫째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렸으니 이제 뒤실은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저는 그날 이후로 형님과 어머님과도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답니다. 어머님과 형님 사이는 완전히 틀어져 형님에게 가던 모든 지원은 끊어진 상태이고요. 형님은 저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가볍게 차단해 주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형님의 실체를 모두에게 까발린 게 잘한 일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덕분에 속은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